굶주린 구덩이 두 편이 돌아왔다. 한 편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총 333층의 수직 구덩이다. 하지만 구덩이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각자는 자기 음식만 먹을 수 있으며 음식판이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남아있어야 한다. 규칙이 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24층에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의 피자를 집었을 때 누군가 이미 먹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너무 화가 난 그는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으려 했고 그 결과 23층 사람에게 규칙이 깨질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구덩이는 금세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자 룸메이트는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는 겨우 넘어갔다. 식탁은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그 구덩이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알고 보니 44층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난리를 피운 것이다. 그 결과 44층 이하부터는 음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다음날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피자를 먹은 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더 많은 음식을 차지하려고 아래층 사람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들은 다이애나는 즉시 뚱보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다. 결국 23층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고 배신자는 제거되었다. 하지만 음식이 방으로 떨어져 그 층의 사람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불에 타는 처벌을 받았다. 다행히 24층은 빠르게 수습하여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뚱보는 구덩이의 가혹함을 깨닫게 되었다. 남의 음식을 먹어도 처벌을 받고 시간이 끝났을 때 방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희생된 사람들은 구덩이 바닥으로 던져졌고 다음날 그의 피자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한편 23층에 사는 남자는 죽은 사람들의 음식을 모아버렸다. 규칙에 따르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 모습을 본 뚱보는 매우 아쉬워했다. 그의 덩치에는 피자 한 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며칠 후 규칙을 어기고 남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함께 지내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다이애나는 심지어 그의 팔을 밀어주는 일까지 도왔다. 그들은 서로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나누게 되었다. 뚱보는 가족과의 불화로 부모가 자신을 이 끔찍한 구덩이로 밀어넣었다고 말했다. 다이애나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고 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규칙을 잘 지키면 공평해진다는 정보가 175층까지 전해졌고 모두가 기뻐했다. 심지어 뚱뚱한 남자와 다이애나는 춤을 추며 축하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180층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위층 사람들은 지난달 24층에 있던 뚱뚱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죽은 사람의 음식을 먹는 규칙을 어겼다고 말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이애나에게 지난달 몇 층에 있었는지 물었고 다행히 그녀는 46층에 있었다고 재치있게 답해 둘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막 도착했을 때 깊은 층에서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다. 결국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뚱뚱한 남자는 다이애나를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서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불씨를 던져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불길이 구덩이 바닥에 떨어지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었고 어둠 속을 밝게 비추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80층에는 다이애나만 남았고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한 달 후 디아나는 51층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룸메이트는 한쪽 팔만 있는 여자였다.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디아나는 그녀에게 규칙을 알려주었다. 곧이어 식탁이 그들에게 도착했고 이번에는 디아나가 굶주림 걱정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식탁이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54층에 있는 한 남자가 배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지난달 2층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먹다가 토할 때까지 먹었다고 했다. 이에 디아나는 매우 분노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지난달 그녀가 굶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아나는 그를 처벌하기 위해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규칙 위반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위에 두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었고 디아나는 세 층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려가기로 결심했고 룸메이트도 즉시 침대 사다리를 부수고 디아나와 함께 내려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두 남자가 있었다. 주인공이 규칙을 어긴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화를 냈다. 그렇게 하면 연락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인공의 설득 끝에 그들도 함께 가기로 했다. 그러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한 명은 남겨두기로 하고 53층의 두 사람과 함께 54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반역자가 기습 공격을 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상대방은 칼을 가지고 있어 제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를 구석으로 몰아놓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그는 도망쳤고 이를 본 주인공의 룸메이트가 곧바로 그를 쫓아갔다. 주인공도 그 남자에게 뛰어들었다. 마침 식탁이 55층에 멈추자 그곳에 있던 노인이 뛰어들어 도왔다. 하지만 그의 룸메이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노인은 반란을 일으킨 남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식탁을 따라 계속 아래로 내려갔고 이를 본 외팔의 여자가 쫓아가려 했지만 디아나는 그녀를 막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디아나는 룸메이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녀는 디아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녀는 사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다. 처음 왔을 때 룸메이트에게 규칙에 대해 자세히 들었지만 그 후 그녀는 그 규칙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흰 스카프를 쓴 남자가 만들었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했다. 만약 어기면 그에게 처벌을 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영양실조에 걸린 젊은 남자를 만났다. 너무 불쌍해서 그녀는 그에게 죽은 사람의 음식을 주었다. 그 결과 곧바로 흰 스카프를 쓴 남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녀의 방으로 내려왔고 그녀와 그녀의 룸메이트에게 벌을 내렸다. 룸메이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팔을 잃었다. 그녀는 아무도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탈출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말이다. 매달 마지막 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납치를 당한다.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식탁 아래에서 붉은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한 남자는 스카프를 쓴 남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것은 곧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말을 듣고 여주인공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쇠막대기를 들었다. 하지만 스카프를 쓴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경호를 받고 있었다. 그는 먼저 여주인공과 룸메이트에게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이 고의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위반은 한쪽 팔을 잃는 것이고 한 남자처럼 두 번째 위반은 가장 높은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는 한 시스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여주인공은 팔이 끌려 구멍 입구로 끌려갔다. 식탁이 내려가면 그녀의 팔도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룸메이트는 식탁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갔다. 여기서 여주인공은 한 남자가 전에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새로운 방으로 옮겨졌고 룸메이트는 노인이었다. 그가 가져온 물건은 빵을 자르는 칼이었는데 매우 유용한 물건이었다. 이때 식탁이 나타났고 노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앉아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그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여주인공은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KHN을 쓴 남자의 독재적인 통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곧 여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여주인공은 군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명령을 내렸다. 대포실로 내려가서 앞으로 있을 전투를 위해 무기를 준비하라. 다음날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위에서 많은 접시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는 두 건을 쓴 자와 그의 부하들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를 본 여주인공의 군대는 준비 태세를 갖추었으나 식탁이 그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건을 쓴 자가 위층에서 내렸고 이제부터는 99층 이상만 음식이 제공될 것이며 여주인공의 층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다이애나의 군대를 약화시켜 쉽게 물리치려 했다. 이 말을 듣고 여주인공의 군대는 동요하기 시작했으나 다이애나와 같은 방에 있던 노인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가 그런 짓을 한다면 아래로 내려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군대의 사기가 다시 높아졌고 두 건을 쓴 자는 매우 분노했다. 며칠 동안 여주인공의 군대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며 노인의 지시를 따랐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여전히 버티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건을 쓴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는 테이블을 두꺼운 쿠션으로 감싸서 기습 공격을 피하려 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이렇게 양쪽은 서로에게 돌진했고 모든 것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모든 곳이 붉은 페인트로 뒤덮였고 10분의 전투 후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여주인공과 노인만이 여전히 서 있었고 두 건을 쓴 자도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없었다. 여주인공은 이후 그림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화가였기 때문에 잉크 성분이 마취제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알고 그 그림을 먹었다. 다이애나는 노인에게 함께 가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 구멍 속에 있는 것이 좋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은 이후 마취제로 인해 기절했지만 여주인공은 곧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많은 시체들과 함께 묶여서 구덩이의 맨 아래층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완전히 무중력 상태였고 간수들은 마치 우주비행사처럼 여기저기 떠다녔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그녀는 탈출하여 근처 침대 밑으로 숨었다. 곧이어 그녀는 간수가 매우 약한 소년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소년을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다. 간수가 떠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녀는 뛰쳐나와 소년을 안고 위로 올라갔다. 무중력 환경 때문에 그녀는 여기저기 부딪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와 소년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지옥 같았고 두 사람은 일부 남주인공이 구덩이의 바닥에서 본 인물들이었다.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났다. 다음 영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